자, 이번에 14번부터 한번 봅시다. 5명의 학생이 각자 자신의 모자를 옷걸이에 걸어 놓았다. 편의상 이 학생을 A, 그 다음에 B, C, D, E.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모자를 A, B, C, D, E 이렇게 소문자 알파벳으로 한번 사용을 해서 적어봅시다. 자, 이랬을 때 5명 모두가 다른 학생의 모자를 가져가는 경우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는 자신의 모자를 가져가면 안 되고 B나 C, D, E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B도 자기 모자를 가져가면 안 된다. 자, 이런 조건이 붙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냥 일일이 한번 다 풀어보는 게 여러분 저기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고, 어떤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공식을 만약에 우리 나름대로 찾아내려면 더 복잡해지고, 일단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이제 수용도, 우리 수용도라고 하는데 각자 한번 일일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빠짐없이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해보는데 필요한 문제라고 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찾아볼게. 자, 일단 A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A를 뺀 나머지 4개야. 자, 근데 그러면 일단 A가 만약에 B를 가져갔다고 하는 경우나 A가 C를 가져간 경우부터 출발을 할 건데, 어쨌든 A가 B를 가져간 경우와 C를 가져간 경우는 아마도 각각의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야. 자,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B를 고르는 경우와 C를 고르는 경우가 만약에 달라버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 좀 설명이 좀 부정확한데 어쨌든 지금 A가 B, C, D, E를 가져간 경우는 전부 다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쌤은. 자, 어쨌든 그럼 만약에 일단 A가 B를 가져간 경우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출발을 할 거야. 자, 이제 B를 볼 건데, 자, B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A, C, D, E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일단 B가 A를 만약에 가져갔다라고 하는 경우와 C를 가져간 경우, D, 그리고 E를 가져간 경우를 한 번씩 찾아볼게. 자, 만약에 B가 A를 가져갔다라고 하자. 자, 그럼 C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D랑 E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게. C는 D랑 E를 선택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만약에 C가 D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D는 C를 선택하면 될까 안 될까? D가 만약에 C를 선택했다고 하면 E는 자기의 모자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따라서 D는 E를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E는 자연스럽게 C를 가져가야 되겠지? 자, 쌤이 헷갈리니까 적어주자면, 이미 A라는 사람은 B라는 모자를 가져갔고, 여기는 B, C, D, E가 선택하는 모자를 다 경우를 나열을 하는 거야. 자, 이제 다시. 자, 이번에는 C가 2를 가져갔다라고 하자. C가 2를 가져갔어. 그럼 D는 요거 가져가면 안 되지? D는 C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E는 D가 남겠지? 자, 이제 여기 끝났고, 자, 이제 B가 만약에 A를 가져가지 않고, 자, B가 A를 가져가지 않고 B가 C를 가져갔다라고 하자. 자, 그럼 이제 C가 고를 수 있는 거는 A, D, E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 자, C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 A, 그 다음에 D, E 이렇게 있는데, 자, 만약에 C가 A 가져갔어. D는 E 가져가야 되지? 여기다가 E 써주고, D는 D 써주고. 자, 이제 C가 A 안 가져가고 C가 D 가져갔어. 자, 그러면 D는 당연히 E를 가져가야 돼. 맞지? 왜냐면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D는 E 가져가야 되고 E는 당연히 A를 가져가야 돼. 자, 이번엔 C가 E를 가져갔어. 그럼 D는 요거 가져가면 안 되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총 3가지 경우가 나오네. 자, 이번에는 B가 D를 선택했다라고 하자. 자, 그럼 C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C 빼야 되니까 A나 E가 되겠네. 그치? 자,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A와 E가 있어. 자, 만약에 C가 A를 가져갔다고 하자. 자, 그럼 D는 뭐 가져가야 돼? C 안 되지, 얘들아? 이렇게 되니까 D는 E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E는 C 가져가야 돼. 이렇게.
자, 아이고, C 가져가야 돼. 자, 그럼 이번에는 C가 다시, 자, 지금 B가 D를 가져간 경우지. 자, C가 E를 가져갔다고 하자. 자, D는 뭐 선택할 수 있냐면은 C나 A 둘 다 선택해도 되네, 이번에는. 그럼 D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A와 C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D가 A 가져갔어. E는 C 가져가야 돼. 자, 그 다음에 C 가져가야 되고, 자, 그럼 이번에는 D가 만약에 A를 선택 안 하고 C를 가져갔어. 그러면 E는 A 가져가야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 자, C가 지금 E를 가져간 경우야. 다시. 자, 이번에는 B가 E를 가져간 경우야. 쌤도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좀 헷갈린데, 이건 한번 여러분이 직접 알아서 해봐야 돼요. 자, B가 E를 가져간 경우고, 자,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A와 C 빼고 D야. 그치? 따라서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A와 D. 자, 만약에 C가 A를 가져갔다고 하자. 자, 그럼 D는 요거 안 되니까 요거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E는 자연스럽게 D 가져가야 되고. 자, 그럼 이번에는 C가 A를 선택하지 않고 D를 선택했다고 할게. 자, 그럼 D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하나, 2개가 돼. A와 C가 돼. D가 A 가져가면 E는 C 가져가야 되고, D가 C 가져가면 E는 A 가져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힘들지만 일일이 어떻게 보면 좀 노가다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자, 일단 경우의 수를 한번 세봐야 되겠지. 자, 요거 2가지, 요 경우 3가지, 요 경우 3가지, 요 경우 3가지,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가 나왔네. 자, 지금 A가 B를 고른 경우부터 출발을 했는데 요 경우가 바로 11가지가 나왔어. 자, 그럼 A가 C를 고른 경우도 당연히 11가지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11가지가 총 4번이 있다란 소리야. 자, 그러면 답은 11 곱하기 4를 해주면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4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봅시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A에서 D로 가려면 바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B를 거쳐서 가거나 C를 거쳐서 가거나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이렇게 가도 되겠지 얘들아?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 또는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 자, 방금 쌤이 얘기한 거를 한번 쭉 써보자면은 A에서 B를 거쳐서 바로 D로 가는 경우와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 B로 갔다가 C, 그 다음에 D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총 4개의 경로를 따라가는 거지. 자, 이렇게 총 경우를 나눠보자면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각각의 경우를 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자,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길이 3개 있어. 따라서 이 경우는 3 곱하기 B에서 D로 가는 경우 하나, 2개가 있지. 따라서 3 곱하기 총 6가지. 자, 이번에 A에서 C까지 가는 거 하나, 둘, 2가지야. 자, C에서 D로 가는 거 하나, 둘, 2가지.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총 4가지가 나와. 자, 이번에는 A, B, C, D로 가는 경우, 마찬가지로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하나, 둘, 3가지가 있어.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C에서 D로 가는 경우 2가지 써주면 되고, 자, 이제 A에서 C로 가는 경우 하나, 둘, 2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 3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 2가지, 이렇게 해서 각각이 지금 9, 28, 여기는 4, 3, 12, 총 이렇게 나오지. 자, 이제 요거 다 더해주면 돼. 자, 다 더해주면은 40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5개 영역이 있어. 5가지 색으로 칠할 건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을 해도 된대. 자, 그렇지만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라. 즉, 여기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칠했다면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야. 자, 근데 만약에 여기를 파랑이로 칠했어. 그럼 여기 파랑으로 칠해도 돼?
여기는 이웃한 거 아니니까 이래도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를 잘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데, 자, 이제 일단은 가장 기준이 되는 거를 먼저 잡아야 되겠지. 자,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색깔, 가운데야. 자, 왜 가운데가 되냐? 요 A라는 요 부분은 면적은 2랑도 면접해 있고, 요거 전부 다 5개가 나머지 4개의 그 조각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인접해 있기 때문에 A에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4개의 경우는 전부 다 빨간색을 피해야 돼.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C를 먼저 기준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요 E랑은 C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지. 뭐 답은 풀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A를 빨강으로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찾을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빨강, 그 다음에 파랑, 빨파, 주황, 노랑, 초록, 이렇게 총 5가지 색깔이 있다고 할게. 자, 일단 A에다가 고를 수 있는 경우는 총 5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5가지야. 자, 예를 들면 A에 빨강을 칠했다고 하자. 자, 빨강은 이제 못 씁니다. 자, 이제 내가 C에다가 먼저 칠하고 싶은데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어. 그래서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지. 자, 만약에 C에다가 파랑을 칠했다고 하자. 자, 이제 일단 자, 먼저 D를 볼게. D. 자, D는 A와 C와 둘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빨강호는 또는 파랑을 절대 쓰지 못하지. 자, 그래서 파랑을 빼버리고 본다면 나머지 색깔은 총 3개가 있어. 따라서 D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야. 자, D가 만약에 주황을 만약에 칠했다고 할게. 자, 주황. 자, 이제 E를 잠깐 볼 건데, 자, E를 잠깐 볼 건데, 자, E라는 색깔에 내가 무슨 색을 칠할 수 있을까? 일단 E에는 빨간색과 주황색은 피해야 돼. 그러니까 빨간색, 주황색 피하면 파랑, 노랑, 초록 중에 고를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여기다 파란색을 칠하면 B라는 이 조각은 빨간과 파랑만 피하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이에다가 초록색을 만약에 칠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B라는 버튼은 하나, 둘, 셋 개의 색깔을 전부 다 피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경우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경우를 나눌 거야. 자, 이에다가 무슨 색깔을 칠할지 한번 좀 나눠서 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랑을 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야.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빨강과 주황을 빼면은 파랑, 노랑, 초록이 남았는데 즉 노랑과 초록을 칠한 경우를 같은 경우로 보고 한번 따져볼게. 자, 왜 같은 경우로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랑인 경우와 초록인 경우는 아마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2를 할 거야 나중에. 자, 만약에 파랑을 만약에 칠했다고 하자. 자, 그러면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빨강과 파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색깔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노랑이나 초록을 칠했다고 하자. 자, 만약에 노랑을 칠했다고 할게. 자, 그러면 B라는 색깔에는 빨강, 노랑, 파랑을 제외한 2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2가지야. 노랑을 칠했을 때도 2가지, 초록을 칠했을 때도 2가지. 그래서 총 더해주면은 총 4가지가 나올 거야. 4가지. 자, 그래서 요 모든 경우를 다 더해주면은 얘는 7가지가 되는데, 자, 이게 이 7가지가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A 칠했고, C 칠했고, D를 칠했어. 자, E에다가 내가 뭔가를 칠한 순간부터 쭉 나눠서 했기 때문에 요 7가지라는 거는 E하고 B를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숫자가 바로 7인 거야.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칠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라 라고 한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까지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경우를 다 세주면 답 나오겠지? 5, 4, 20 3, 20, 60 그 다음에 6, 7에 40 420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쌤이랑 그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 일단
그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거는 목적이 하나야. 목적이 하나인데 목적이 뭐냐면 경우의 수라는 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모든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빠짐없이 전부 다 구해야 되겠지? 같은 말이야. 빠짐없이 정확하게 구하는 게 경우의 수를 배우는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분명히 좀 더 똑똑하게 풀고 싶은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 다양하게 보지만 가장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쌤이랑 푼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다양하게 한번 구해보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다음 연습 문제도 이제 찍어서 금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